이 기업이 피롭틱스와 함께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착수가 되냐? TGV 실리콘 관통 전극을 유리 버전으로 바꾸면 TGV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상인 TTV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과의 협력도 함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원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인할 세계 최초 유리기판 1등 이 기업,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 아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유리기판에 좀 수급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원전 쪽에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원전의 상승 포인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이제 지속되는 관세 여파, 지속되는 트럼프 감세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이 모멘텀이 좀 정해져 있는 리스크가 적은 원전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원전 쪽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리기판 쪽에 지금 다시 한번 수급세가 들어오는 이유도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의 중국발 반도체 수출이 재개가 됐고요. 결국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올인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 유리기판은 관세가 매겨질 것도 없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관세의 면역이며 앞으로 명확하게 성장할 산업 위주의 돈이 모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유리기판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캠칩 CXL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 삼성전자가 올인한 이 기업이 어딘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중반엔 제가 공부방 참여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한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유리기판 쪽에 수급세가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간에 엔비디아가 미국 규제 피해서 중국용 저가형 블랙웰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GDDR7이 들어간다. 구형 D램이죠. 이제 저전력 D램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D램을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이 구형 D램은 단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팔아도 사실 돈이 안 되는 산업이었는데 D램이 결국은 최근에 감산을 통해서 가격이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GDDR7 그리고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이 분야에 삼성이 공급을 하게 되면 삼성 쪽은 일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결국 돈은 들어오는데 앞으로 성장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일단은 HBM4를 삼성전자가 승부를 건다라고는 했지만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HBM4 SK 하이닉스가 양산에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6월 달에 퀄 테스트가 통과가 돼야만 그때부터 양산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SK 하이닉스의 양산이 임박했다. 엔비디아가 결국은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에 HBM4의 수주를 넣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HBM 쪽에서도 한 발 물러섰고 지금 D램을 통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결단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유리기판 쪽으로 미리 가 있겠다. 애매모호하게 HBM4 물론 도전은 하겠습니다만 HBM 분야가 아니라 유리기판 쪽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차세대 반도체를 먼저 선점을 하겠다 쪽으로 노선을 완전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글라스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거죠. 어쨌든 로드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을 좀 한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세대 반도체에서 미리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겠다라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HBM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하락 요인보다는 유리기판 차세대 반도체를 먼저 선점할 것이다에 대한 주가 상승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요, 기존의 SKC, SK 앱솔릭스죠. 자, 여기서 개발 중에 있는 유리기판과는 다른 유리기판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유리 원장이 아니라 칩 크기에 맞춘 유닛 단위로 개발 중에 있고요. 자, 보통 유리기판은 510 곱하기 515mm 이렇게 원장 이렇게 돼 있는 유리기판을 만들고 잘라서 사용하는 걸 활용을 하는데, 자, 삼성전자는 100 곱하기 100 크기가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칩에 맞춰서 유리기판을 제작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좀 힌트가 나왔는데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꽤 많이 드렸었던 FOPLP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FOPLP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패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 요 FOPLP에 100x100을 넣어서 결국은 하나하나 사이즈를 맞춰내는 유리기판을, 이 절단을 미리 해서 올리는 그런 유리기판을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텔 앱솔릭스가 이번에 개발하는 유리기판은 결국은 HBM용 유리기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칩을 위해서 삼성전자는 좀 범용이 가능한 삼성전자표 유리기판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SKC가 먼저 만든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 메리트가 적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국내 투자를 줄이고 SK하이닉스는 HBM 공장을 계속해서 늘렸는데 삼성전자가 늘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삼성전자가 HBM 뭐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알겠는데 왜 굳이 HBM 추격을 하지 않고 이 삼성전자만의 유리기판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노선을 틀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 세계 반도체 트렌드의 변화를 좀 읽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대만 컴퓨텍스라고 하는 대만에서 열린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회죠. 거기서 젠슨항이 엔비디아 AI PC에 소캠 칩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PC에서도 소캠 칩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은 주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소캠 칩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CXL 소캠 칩 공통점이 뭐죠? 한 번에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한 번에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캠과 CXL이 뭐 다른 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CXL과 소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엔비디아 CEO인 젠슨항이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 분야가 아니라 CXL 쪽 분야가 개화만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는 애시당초 HBM으로 갈 것인가 CXL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는 HBM을 선택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CXL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CXL이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HBM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결국은 이제 CXL 쪽의 시장이 개화만 된다면 삼성전자는 이쪽으로 노선을 트는 게 본인들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다 강점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배경에는 인텔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인텔이요 AI 성능을 높이는 CPU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이 인텔 제온이라고 하는 CPU는요 바로 엔비디아가 요번에 공급을 받게 되는데, 요게 이 소캠 칩 그리고 특히나 CXL을 가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초의 CPU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요 제온을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엔비디아는 이제 소캠 칩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캠 칩을 준비를 한다는 건 삼성전자도 CXL 준비를 해야 되고, CXL 소캠 칩에 들어가는 HBM용 유리기판이 아니라 범용 유리기판을 만들면서 이 유리기판을 활용해서
이 소캠 칩과 CXL 칩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일련화되어 있는 HBM을 활용한 업무 처리 방식은요, 명령을 내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바틀넥이라고 하는 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CXL이나 이제 소캠 칩을 활용을 하게 되면 명령이 들어오면 이걸 좁은 길이 아니라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연산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열이 많이 나오고 이걸 붙잡아준 유리기판이 반드시 CXL 기술에는 필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XL을 위한 소캠 칩을 위한 유리기판을 삼성전자에서 먼저 선점을 하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CXL과 소캠 칩은 어쨌든 이미 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의 칩을 통해서 어쨌든 시작은 될 거예요. 얼마나 상용화가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22조 정도로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HBM 쪽의 분야를 좀 공략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HBM을 통해서 파생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만들어 가겠다. 자, 이게 HBM이 아니라 이제는 CXL 소캠으로 가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중심이 되겠다. 결국은 1위를 탈환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결단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요,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럼 CXL로 왜 가고 더 나아가서 이 소캠으로 왜 가는지, 유리기판이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가? 결국적으로는 근본적으로요, CXL과 소캠 칩이 나오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기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었던 HBM을 왜 갑자기 소캠 칩을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소캠 칩이 있어야 앞서 봤던 것처럼 명령이, 보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명령을 내리면요, 요거를 SDD에서 명령을 내리면 D램이 처리해서 GPU에서 뽑아내는 그런 하나의 명령 처리 방식이 있는데, 자, CXL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각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D램에서 병목 현상이 걸린다. 그리고 이걸 강제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 이게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CXL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일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명령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을 분담해서 하게 된다. 자, 이게 가능해지면 발열도 적어지고요,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출퇴근할 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막혀가지고 출구 나가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출구를 굉장히 여러 개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밀리지도 않고 빨리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고 급한 사람은 빨리 나가고 천천히 나갈 사람은 천천히 나가고 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디바이스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온디바이스는 요 데이터 센터 안에 데이터를 놓는 게 아니라 기계 스스로 기계 안에서 데이터를 보관을 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라고 하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슈퍼컴퓨터 안에 온디바이스 형식의 칩을 이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요번에 대만 컴퓨텍스에서 일부적으로 공개됐던 내용이 바로 최초의 엔비디아의 온디바이스 칩이다. 온디바이스 PC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양자 관련된 연구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요거 좀 넘어가고요. 자, 삼성전자 또한 이런 분야를 읽었기 때문에 소캠 칩 결국은 우리는 CXL로 가겠다. 자, 그리고 CXL 기술력 이꼴 소캠 칩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유리기판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사업 TF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팀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디지털 전환 DX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자,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Io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그 자체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뭘 하느냐?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적으로는 온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앞서 봤었던 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요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라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내재화를 하려면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온 디바이스인 거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바일용 저전력 DRAM 왜 만들까요? 기계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 디바이스고요. IoT, 사물 인터넷, 우리 비스포크 알죠? 냉장고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로 가기 위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뇌를 바깥에 꺼내놓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발열이 심해지고 배터리 쪽의 용량이 과부하가 되면 이렇게 화재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렇게 온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계에 한 번만 심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만 심어주면 돼요. 자, 그런데 결국은 너무 좋죠. 데이터 센터에 불이 안 나고 데이터 센터 무분별하게 확충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결국은 각자 기계에 넣는 게 가장 최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데이터의 양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속도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뇌를 다시 한번 이 휴머노이드 쪽에 심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발열. 당연하게도 데이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연산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 처리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병목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발열을 이끌어내고 요 병목 현상을 해결하게 되면 발열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럼 해소된 발열만큼 추가적인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에서 나오는 발열을 견디게 해주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했는데 결국적으로는 이 온 디바이스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서는 CXL 소캠 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여기에 선행되는 것이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유리기판, 결국은 기판이 있어야 기술이 있고 칩이 있고 이러한 하나의 순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광반도체 관련된 CPU,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기술을 브로드컴과 함께 제작을 하고 있고, 결국은 유리기판에 올인한 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차세대 반도체에 올인한 삼성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세가 분명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삼성전자 유리기판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필옵틱스는 아니고요. 필옵틱스와 함께 공동 제안서, 함께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필옵틱스는 이미 사실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기업이 필옵틱스와 함께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착수가 되냐? TGV, 실리콘 관통 전극을 유리 버전으로 바꾸면 이제 TGV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상인 TTV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과의 협력도 함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원픽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유리기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대박주 그럼 이제 공개를 해봐야 될 텐데,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의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2028년도부터 반도체에 유리기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바로 캠트로닉스죠. 캠트로닉스는 예전부터 이제 삼성전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캠트로닉스 이꼴 삼성전기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하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회사 J3가요, 유리기판 식각 불산 허가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일본 불매운동을 할 때 일본의 불산 이 부분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식각에 활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뭐 캠트로닉스도 있었고 램테크놀로지도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불산을 통해서 유리기판 결국은 국산화에 성공을 시켰다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이제 캠트로닉스는 TGV 그리고 TTV 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TGV 말 그대로 관통 전극의 기술을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이 TGV를 결국은 연마하고
세팅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야는 캠트로닉스 쪽에 먼저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캠트로닉스와 함께 협동으로 이제 TGV 기술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의 역할은요, 이제 바로 이 CMP라고 불리는 폴리싱 작업이에요. 그래서 유리기판을 평탄화를 시켜야 위에 어떠한 작업을 하겠죠? 자, 그래야 뭐 여기에 레이저로 이제 반도체처럼 이렇게 쭉쭉쭉 해서 기판을 새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유리 기판을 평탄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캠트로닉스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XL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가장 가져온 캠트로닉스에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CXL 그리고 유리 기판 이 분야에 있어서 평탄화 그리고 굉장히 얇게 유리를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바로 캠트로닉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리기판만 생각하게 된다면 좀 더 심화된 고급 기술력은 필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CXL까지 결국은 삼성전자가 미래를 보고 CXL 유리기판 그리고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로드맵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과연 이 로드맵 내에서 캠트로닉스가 비중이 클까? 필옵틱스가 비중이 클까? 저는 캠트로닉스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캠트로닉스의 일봉인데요. 제가 요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단 박스권에 저항을 맞고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박스권의 중단까지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라인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뚫어줄 만한 재료가 나왔느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멘텀이 지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상방인 30,000원대까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방으로 현재 주가가 22,000원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가 열려져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사실 이때 잡으셨다가 평단 많이 낮춰놓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요 박스권 안에서 물량을 잡아가는 거는 예스. 그리고 뚫어줬을 때 그 상단까지도 우리가 30,000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1차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잡는다면 25,000원대 때 저항 라인이 한번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요때고 요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25,000원까지 그리고 요 라인까지 한번 잘라갈 필요가 있겠고, 최종 목표가로는 30,000원 이상 정고점인 32,800원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가 언제 대체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거래대금이 붙어주는 순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붙어주지를 못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붙어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유리기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 돼요. 캠트로닉스가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건 뭐냐, 삼성전기와 함께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2028년도까지 삼성전자는 유리기판으로 기존의 실리콘 기판을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유리기판이 강세였었던 기업들 쪽에 수혜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필옵틱스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올인 선언을 했고,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때 뭐 시제품이 나온다라든지 내지는 뭐 양산 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을 때, 그때 비로소 캠트로닉스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 거래대금이 붙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붙어주기 전에 항상 요런 거래대금이 나와요. 붙어주기 전에 요런 거래대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거래대금 이전에 나오고 있는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는, 내지는 시장에 캠트로닉스의 존재감을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내에서 물량을 잡아가고 우리가 32,500원까지 최종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라기보단 요 라인 이탈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박스권도 박스권입니다만 요 2만원 이탈하면 꽤나 위험할 수 있어요. 요때도 반등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만들어주지 못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급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만 우리가 캠트로닉스를 좀 열어놓고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지속되게 된다면 고가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방 통해서 코멘트를 드릴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4,500원 저항가 터치 이후에 이탈 여부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주말간에 말씀드렸었던 심택도 22,000원까지 상방이 열려져 있고 18,000원 돌파했습니다.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YC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 공부방을 항상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트럼프가 입을 잘못 놀리면 또 흐름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요 2만원 이렇게 2만원 이탈하면 위험하다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이탈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냥 사놨다가 계좌에 넣어놨다가 내 계좌 놓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영상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은 그건 오늘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모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종목들의 변동 상황들을 공유드리는 방이다 라고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를 매매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바로 들어오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방법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624번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혼자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몇백 분들이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에 몇백 분들이 보내주시니까 한 번에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따로 부탁을 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다리기가 지루하다, 언제 보내주세요 라는 댓글들도 많이 달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댓글창에 이 방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공부방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댓글창 영상 다 시청하시고 내려보시면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먼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문자를 뭐하러 보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뭐 추천주 내지는 상승 예상 종목들 리스트 내지는 뭐 리포트 뭐 요런 것들은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공유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도 함께 좀 공유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 통해서 먼저 들어와 계시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 캠트로닉스의 흐름도 그리고 유리기판의 흐름도 공부방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또 하나를 또 촬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도 함께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박프로였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